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많이 하시는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이제 여러분들 손에 오게 되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이 여러 항목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심장 관련된 항목으로 심전도가 들어가 있고 그 심전도에 뭐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 심전도 그 항목에 뭔가 이상 소견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걱정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 또 병원도 찾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검진에서 나타나는 심전도 이상이 정말 이상이겠느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이라고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건강검진이 이제 국가 건강검진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검진으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제일 우리나라의 그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 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는 그 국가검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 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또 치료하고 예방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검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검진뿐만 아니라 또 개인이 비용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검진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검진 또 일반 국가에서 하는 그 국가 건강 검진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부분이 하고 있는 항목은 일반 건강검진이에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에 들어가 있는 항목으로는 주로 이제 비만, 이상지혈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러한 질환들을 조기에 이제 찾아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되게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사소한 이상이라도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고 더 큰 질환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를 예방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심장과 관련된 항목은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에요. 혈압 측정 꼭 하죠. 그 다음에 흉부 X선 찍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도 재고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신장 기능도 측정하고 빈혈도 측정하고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가검진 말고선도 또 우리가 개인이 비용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속해 있는 분들 회사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또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심전도를 꼭 항상 들어가 찍게 되고요. 또 꼭 건강검진 아니래도 다른 원인으로 해서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시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꼭 심전도가 들어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이 있어가지고 다른 내과 질환이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루틴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심전도는 이제 꼭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국가 건강검진 여기에 이제 심장 관련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수하게 혈중 지질, 우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2회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2년에 한 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년에 한 번 혈중 지질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심전도는 아예 빠져 있어요. 사실 2008년 전까지는 심전도가 이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쭉 해왔었는데 어떤 일인지 하여튼 2008년 이후는 심전도는 아예 검사 항목에서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심장을 진료하는 의사들, 성인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약간 좀 섭섭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심장내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고지혈증 검사나 아니면 심전도 검사가 빠진 게 사실 약간 좀 우려스럽기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고지혈증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 혈액 검사만 하게 되면은 그 검사 결과에서 금방 아주 손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고지혈증 중에서도 특히 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인 걸 낮추게 되는 거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갖다 예방하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검사비가 뭐 이렇게 크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검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 특히 심뇌혈관 질환 쪽에 성인 질환을 예방하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년에 두 번에 한 번, 즉 4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건 약간 좀 우려스러워요.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좀 이런 항목들은 좀 더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고지혈증,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특히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는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태틴이라고 그러는 약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그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약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꼭 콜레스테롤이 극히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약간만 높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심혈관 보호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그런 약물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우스개로 표현하기는 이게 심장 비타민이다. 심장을 위해 가지고 딴 이런저런 그 묘한 약들, 건강식품 먹지 말고 외려 고지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가 훨씬 심장 혈관에 보호작용이 있다 하는 걸 갖다 강조하고 있고, 또 많은 의사들이 스스로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항목에는 지금 이제 4년에 한 번만 하게 돼 있다는 게 약간 좀 섭섭한 거죠. 섭섭하고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부정맥학회에서는 그 건강검진 항목에서 아예 심전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심장 진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항목이 바로 심전도거든요. 또 심전도 이렇게 검사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 있거든요. 2008년도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뺀 거를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너무나 그 검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많아진 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또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기는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부정맥 학회 쪽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그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정맥 중에서도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부정맥이에요.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뇌졸중하고 심부전을 일으켜서 이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뇌졸중의 위험은 그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거의 5배 차이가 나고, 또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아주 진행된 다음에는 쉽게 진단이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쉽게 진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정맥 학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65세 이상부터는 기회적 선별, 즉 필요한 경우에 좀 할 수 있게 하고, 75세 이상은 체계적 선별 검사를 해서 꼭 하게 해달라 하는 게 이제 요구 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우리나라에 있는 부정맥 학회에서만 요청하는 건 희망하고 있는 검사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 진료 지침에서도 65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나눠가지고 75세 이상은 꼭 심전도를 갖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그 사실 이제 심장 질환에서 부정맥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심장 질환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따라서 개인의 심장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에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비온디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심방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드린 적이 있고요. 또 밑에는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심방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심전도가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심전도를 검사하는 게 가격도 별로 많이 들지 않고 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이 하는 게 좋은 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심전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좀 빛과 그림자 양면이 좀 있어요.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이 검사가 굉장히 그 증가되고 무분별하게 확산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본인이 특별하게 커다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비교적 큰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거나 아니면 단초를 찾아내서 미리 조절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크게 몸이 안 좋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 큰 문제 없는 사람들이 이제 주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전도를 통해 가지고 부정맥을 찾아내는 거는 조기 발견에 커다란 장점이 있죠. 그래서 더 병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찾아내서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이상으로 발전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인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저인망이라는 거는 촘촘한 그물을 바닷속에 던져놓고 밑바닥부터 그냥 긁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종류 상관없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뭐 종류에 상관없이 하여튼 그 그물이 쳐져 있는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죄다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그렇게 막 잡다 보면은 꼭 필요하지 않은 생선들도 잡히고 또 이제 치어도 잡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잡아가지고 이제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희생되는 물고기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저인망이라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를 갖다 아주 황폐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심전도도 약간 무분별하게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한테 전혀 분별 없이 그냥 확대시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08년도에 국가에서 심전도를 아예 빼버리는 데는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인 그 진료 지침에도 젊은 연령에서 루틴하게 일반 그냥 건강검진으로 누구나 다 심전도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건 지금 여기 이제 적여놓은 것처럼 이 심전도가 하는 진단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기계적인 진단이에요. 지금은 이제 심전도라는 거를 찍고 나면은 찍는 과정도 그렇지만 찍고 나서 기계,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AI라고 그러는 게 심전도를 좀 판독을 해요. 근데 이 판독이라는 게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한계를 설정해 주잖아요. 여기까지가 정상이고 여기서부터는 비정상이야. 이걸 갖다 이제 그동안 알려져 있는 의학적 그 발견이라든지 발견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한계를 정해주게 되면은 기계는 그것만 알아요. 딴 상황을 파악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이건 병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 진단이 굉장히 기계적인 판단이 돼요. 그 바람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오류가 생기면 그냥 오류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 그 기계가 잘못 판단한 오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일단 그런 심전도상의 이상이 발견됐다 하면은 당사자는 굉장히 걱정이 커지고 당황하게 되고 당연히 이게 괜찮은 건지 알기 위해서 의료의 병원을 찾아서 의사 도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심전도 기계가 진단을 붙여버리는데 그 진단이라는 게 경험이 있고 실력 있는 의사들이 볼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단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 진단이 약간 과잉되는 면이 상당히 많아요.
과잉 진단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잉 진단이 일단 진단이 되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진단명에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책임 문제도 따르고 또 의사가 볼 때, 경험있는 의사가 볼 때 이게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따르거든요.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간과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당사자, 환자 당사자도 물론 검사한 당사자도 물론이고 또 의사 자신한테도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후속 조치입니다. 심전도 이상이 있다. 심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견되는 순간에 거기에 합당한 추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추가 검사라는 거는 심전도나 이런 검사들은 비교적 완전히 안전한 검사거든요. 어떠한 검사 당사자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하는 검사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검사나 시술 자체에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거든요. 물론 흔한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만일 추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추후에 후속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작은 단추에서 큰 병이 발견돼서 그걸 치료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럭키하고 참 좋은 일이죠. 긍정적인데 만일 검사했더니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역시 아니구나. 사실은 이제 경험 있는 의사들이 볼 때는 그 정도 소견이면 이건 괜찮은데 라고 하고 그냥 덮어가고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책임감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걸 감안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역시 이상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별일 없이 끝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그 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외래 검사 안 했으면 그냥 서로 모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찾고 하는 과정에서 괜찮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환자한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떠한 검사나 어떠한 시술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 안전을 갖다 가장 위에다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심전도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는 이런 면이 있어요. 무작정 아무 일도 없는 사람한테 무작정 검사 수를 늘려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는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한번 그 대표적인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이게 심전도예요. 심전도인데 이 심전도에 보게 되면은 이 심전도에 보세요. 이게 이제 심전도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위에 이제 뭐가 새카맣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계가 인공지능이나 뭐 기계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우리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정상이고 이런 거 네가 재보고 이런 거 나오면 비정상이라고 해라. 뭐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치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은 기계가 그걸 보고 자기가 수치를 측정을 하고 나름대로의 이상 소견을 갖다 적어내는 게 바로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죠. 똑똑한 기계가 인공지능 기계라는 게 사람이 피곤할 때 잠잘 때도 다 도와줄 수 있고 하니까 또 혹시 사람이 놓치는 걸 갖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령 아주 비근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숫자가 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기계가 자기 나름대로 그 심전도를 보고 계산을 해가지고 쭉 숫자를 내놔요. 근데 이 계산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보다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기계는 정상과 비정상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쳐준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에서 한 발짝 벗어나면 그냥 병이에요. 비정상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PR 인터벌이라고 나와 있어요. 192라고 써 있죠. 이거는 기계가 쟀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간격이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기계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기계는 그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수치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192라고 썼잖아요. 그건 어디냐면 아주 여러분들 눈에 보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이 조그만 동그란 거에서 아주 날카로운 그 파형 사이에 그 거리예요. 거리니까 이제 심전도상으로는 이게 시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부터 심장에서 전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를 보는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200ms 미만이면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심전도에서는 기계가 판독할 때 192가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이구나. 여기 전기가 심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요. 전기 잘 통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의사들은 심전도에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보고서 이거 정상이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기계는 자기 나름대로 잘 수치를 계산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200까지를 우리가 정상 수치로 보거든요. 기계는 200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이건 병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210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정상, 1도 방실 차단입니다라고 진단명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10ms, 20ms이라는 건 얼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그림으로 사실은 포인트 가지고 찍어내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s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0ms이라면 사실 눈으로는 뭐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시간이지만 기계는 그걸 잡아내거든요. 기계를 잡아내가지고선 210ms 혹은 아니면 220ms이기 때문에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단명은 1도 방실 차단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심전도 찍었는데 1도 방실 차단입니다. 딱 나오면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1도라니. 1도는 뭐고 방실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차단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차단. 뭐가 하여튼 막혔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뒤에 그 얘기 나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1도 방실 차단입니다 하고 진단명을 딱 내는 순간에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음 단계 검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해지는 거예요. 사실 기계가 이걸 몰랐다면은 기계가 이런 걸 해결하지 않았다면은 심전도를 판독할 수 있는 의사들이 첫눈에 딱 보고 200ms보다 조금 넘어가더라도 이건 딴 거 다 보고 이건 뭐 더 이상 검사할 필요도 없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기계가 일단 진단을 붙이는 순간부터 상황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그 대전제들이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의 심전도를 찍게 되면 찍는 순간에 뭔가가 붙어요. 기계가 판단할 때 이 심전도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심전도 이상이 있네요. 어떤 이상입니다 하고 진단을 붙인단 말이죠. 근데 이러면 진단을 붙이는 게 의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경험 많은 의사가 볼 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단이 붙여 나오니까 그쪽에 경험이 좀 적은 의사라든지 아니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이제 큰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건 바로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이제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그러는 그 셰익스피어 작품이죠.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빚을 갚지 못하면은 살을 한 파운드 잘라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기계인 거예요. 이게 기계. 기계 판독이라는 걸 우리가 뭐 AI 해가지고 대단하게 뭐 평가하고 진짜 기계가 사람보다는 낫느니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이 기계가 판독하는 거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 전문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기계 AI가 판단할 때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냥 1파운드 잘라라 하면 1파운드 잘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대표적인 또 한 사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 하면요.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저한테 오셨던 그 환자분의 증례인데 젊은 여자분이에요. 젊은 여자분인데 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심방세동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심방세동이라는 병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병이거든요.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고 심부전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정확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병. 이건 무시할 수 있는 넘어갈 병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대부분 고령자에 생겨요. 고령자. 젊은 연령에서도 생기긴 하지만 극히 드물어요. 대개 65세 넘어가면서부터 생겨서 75세, 85세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더군다나 또 남자가 좀 많고, 근데 아주 젊은 여성분이 건강검진에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들고 왔으니까 그 한번 봅시다 해서 봤더니 뭐 종이 그 책자로 된 데 보니까 이제 심전도 심방세동이라고 써 있어요. 그 심전도가 꽂혀 있으면 모를 텐데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건강검진하게 되면은 자료 받는 거에 보면은 그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심전도 소견하고 거기에 공라 정상 아니면은 뭐 무슨 뭔가가 찍혀 있단 말이죠. 거기 심방세동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건 아니거든요. 뭐 이 환자분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맥 전문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나이도 젊고 증상도 물어봤더니 증상도 없고 진찰도 지금 괜찮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는 심방세동일 가능성이 적은데 그래도 뭐 젊은 연령에 생길 수도 드물지만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해가지고 그러면 심전도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이 심전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봤더니 역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심전도를 기계가 판독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요거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심전도 판독지에 atrial fibrillation 여기 써 있죠. atrial fibrillation. 그다음에 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markedly abnormal ECG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심방세동이 있다. 이 심전도에 심방세동이 보이고 이거는 현저하게 비정상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전도 기계가 심전도 AI가 그렇게 판독을 해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 있을 거예요. 건강진단하게 되면 그 건강진단에 나온 그 항목을 놓고 건강진단 검진센터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국가검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냥 검사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편물로 검사 결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를 상의할 수 있는 계제가 없어요. 기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심방세동입니다. 라고 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깝깝한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진단에서 나타나는 심전도 소견 중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전혀 없다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 심전도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심장의 전기가 어떻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심전도에서는 왜 그런 실수라고 할 수 없지만 심전도는 왜 그런 진단명을 내릴까를 갖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심장의 전기 생성과 흐름이에요. 심장이라는 게 전기 현상이에요. 심전도라고 하는 건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아주 작은 미묘한 전기지만 그 전기를 체표해서 픽업을 해서 증폭을 하고 필터를 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심전도거든요. 심장에 전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전기가 어디 있냐면 요 제일 위에 있는 동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심장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예요. 아주 미약한 전기를 자기 나름대로 시계를 가지고서는 만들어내요. 그럼 이 전기가 쭉 퍼져나가요. 이 위가 심방이라고 그러는 데고 여기서 더 퍼져나가게 되면 여기 이제 방실결절 여기서부터는 그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전선이에요. 전기가 흘러내려가는 전선이에요. 이 전선을 타고 쭉 내려가서 왼쪽 심장으로 한 길 가고 오른쪽 심장으로 한 길 가고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나온 걸 갖다가 우리가 이쪽을 우각 좌각 다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우각 좌각 방실결절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심장 내에는 이제 전기가 흐르는데
발전소가 이제 동결절이라고 했죠. 동결절. 그래서 부정맥 중에 동자가 들어가 있는 부정맥들이 있어요. 동 뒤에 나옵니다. 동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와 관련이 있는 부정맥이에요. 이게 심방을 통해 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방실이 혈자에서 우각, 좌각 해서 심실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혈액을 내보내게 되는데, 심전도 한 개, 여러분 이게 이제 심전도 한 비트예요. 심장이 한 번 뛸 때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그 한 그림에서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 정보의 종류가 바로 이런 종류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P8라는 게 제대로 서 있느냐, 폭은 얼마고 높이는 얼마냐. 여기 이제 P8예요. 여기. 여기서 이런 걸 찾아내야 되고요. 요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얼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얼마고, 요 부분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제대로냐. 요 판, 요거 이제 T8라고 그러는데, 이 판은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얼마.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이 심전도거든요. 진짜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기계한테 가르쳐서 기계가 상당 부분을 갖다가 이제 체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검진에서 나와 있는 심전도 이상 중에서 이런 거 아마 실제적으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동빈맥, 동서맥, 동성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라고 했다. 그 발전소와 관련된 부정맥들을 동이 붙어 있어요. 동빈맥 하면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빨리 만들어낸다고 해서 동빈맥이고, 동서맥이라는 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천천히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동부정맥이라는 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좀 빨리도 만들고 약간 늦게도 만들고 약간 불규칙하게 만든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보면 동성 부정맥이라고 딱 붙여보면 놀라는 거죠. 이거는요. 내가 부정맥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빈맥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동결절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규칙적으로 만들어요. 적절한 횟수로 규칙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어느 정도면 60에서 100회 정도를 갖다가 60에서 100회 정도 상황에 따라서 60회를 만들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100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규칙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규칙적이라는 게 시계처럼 규칙인 건 아닌 거예요. 약간 불규칙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에 따라 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약간 빨라지기도 하고 약간 늦어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동부정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병입니까? 병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심전도상에서는 약간 빠르고 약간 늦게 나오면은 우리가 심전도 그 AI에다 가르쳐 준 게 이건 동부정맥이야 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용어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 기계는 이걸 보고 그냥 동부정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진단 용지에 심전도란에 동부정맥, 동성 부정맥이라고 딱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깜짝 놀라죠. 내가 부정맥 환자구나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정상소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동빈맥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가 좀 빨리 그 동결절에서 전기를 약간 좀 자주 만들어내는 거예요. 100회 이상으로. 어떤 경우냐? 열이 나거나 열을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탈수가 되거나 좀 열이 나거나 말씀드렸죠?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거나 하여튼 이런 그 몸이 좀 긴장될 만한 상황이면은 동결절에서 전기를 좀 빨리 만들어내요. 탈수가 나오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진단 검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대장 내시경 하는 경우에 이제 밤새도록 마시고선 설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설사를 아주 많이 하게 되니까 몸이 탈수가 된단 말이에요. 탈수가 되고 아침도 못 먹고 건강진단 하러 가게 되면은 몸의 컨디션이 사실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하게 되거든요. 탈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맥박 올라가요. 그럼 그게 동빈맥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심전도는 동빈맥이라고 적어준단 말이죠. 이게 병이 아니거든요. 동서맥, 물론 동빈맥도 되게 동빈맥, 동서맥이라는 건요. 자체적으로 병이라기보다는 몸의 컨디션을 갖다 좀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동서맥이라는 거는 동결절에서 전기를 갖다 좀 천천히 만들어내요. 마라톤 선수 이런 사람은
맥박이 좀 낮거든요. 이게 바로 동서맥입니다. 이게 사실 병은 아니에요. 예, 질문이 좀 들어온 것도 좀 소화를 해야 되겠네요. 심전도는 개인 비용을 들어서라도 꼭 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전도라는 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나이도 젊은 사람이 몸도 튼튼하고 뭐 아무런 이상도 없다 하는 사람이 굳이 꼭 받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건 우리 학회나 아니면 그 세계적인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이죠. 진료 지침에서 얘기하는 거는 65세 이상이면 좀 간혹 필요한 경우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75세가 넘으면 이건 꼭 좀 해봐라. 그 다음에 중년 나이 지나가고 자기가 뭐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몸에 신체적인 다른 이상이 있으면은 그건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심전도상에서 이상이 나오는 걸 갖다가 자기가 그냥 보고서는 안 있는 게 아니고 뭐 혈압이나 당뇨 뭐 다른 심장 이상이든지 뭐가 있는 경우에 심전도를 체크하게 되면은 그 심전도를 판독하는 의사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조그만 이상, 기계가 조그만 이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거 걱정할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답이 될 것 같고요. 또 엔젤님이 흉부 CT를 2개월 사이에 3회를 찍어도 되나요? 20세 남자인데 흉부에 작은 결절 같은 게 보여서 2번은 일반 흉부 CT를 찍었고 내는 조영제 CT를 찍는데 2달 동안에 3번이나 찍어도 됐냐? 이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이게 이제 CT는 어쨌든 방사선에 쪼이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네요. 예, 정확하게 의사가 이런 위치에서 답을 드린다는 거는 아주 정확하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방사선 쪽의 전문의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아주 쉽게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주로 검사를 하고 그걸 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 물리적인 입장은 제가 잘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또 체하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덜컹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체했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이상하더라고요. 소화 문제와 심장이 연결돼. 이거 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실제로적으로 심장은 가슴에 있잖아요. 가슴의 안쪽에 있는데 심장이 뒤쪽에서는 식도하고 붙어 있어요. 식도하고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 문제, 특히 식도 역류, 식도 역류는 게 이제 위 내용물이 식도를 역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 내용물에는 이제 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식도를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역류죠. 그래서 이제 뭐 목에도 이상한 증상을 느끼고 그러는데 식도 역류, 식도염이 부정맥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게 되면 좋아졌다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소화기하고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한 거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엔젤님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많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로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는 거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그중에 70은 본인의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20, 30 정도는 식이하고 관련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지방과 관련이 있고 중성지방은 탄수화물과 또 관련이 많아요. 술, 탄수화물과. 그래서 약간 질이 다른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으로 그 심혈관의 위험 요소이고요. 중성지방은 그것보다는 약하지만 중성지방도 많이 올라가는 건 심혈관에 위험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남편은 LDL이 130에서 140 정도 나오는데 중성지방은 항상 250에서 300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LDL이 130, 140 LDL 그 수준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LDL 수준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내가 심혈관 질환이 있고 스텐트까지 했다. 아니면 뭐 뇌졸중도 온 적이 있고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돼 있다. 그런 사람은 LDL을 가능한 한 낮추게 됩니다. LDL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냐? 그 낮추는 기준이 차츰차츰 내려가요. 전에는 100, 지금은 70, 50, 30까지도 낮춰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직접 심혈관 질환에 위협을 줘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낮추라고 되어 있어요. 당뇨병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혈관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LDL 콜레스테롤을 더 70 밑으로 낮춰라 아니면 50 밑으로 낮춰라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LDL이 130에 140이니까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어떠한 컨디션, 담배를 피느냐, 혈압은 있느냐, 당뇨병은 있느냐, 다른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적절한 LDL 레벨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된다 아니다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중성지방은 일반적으로는 150에서 200 사이를 정상으로 해요. 250에서 300 정도 나오면은 지금 높은 겁니다. 약을 처방하지 않은 이유는 중성지방은 탄수화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만 아주 조심하게 되면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을 복용하게 되면 당장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약간 방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생활 패턴을 좀 바꿔서 조심해 보고 그다음에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약을 쓰는 아마 그런 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의 또 좀 진행할게요.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이 우각 차단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각 차단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 진단에서. 이건 뭐냐면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전기 만든다 그랬잖아요. 만든 전기가 전기를 만드는 거는 내려서 결국 심실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실을 박동하기 위해서 동결제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가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각,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통해서 이제 왼쪽 이 노란 길, 좌각을 통해서는 좌심실로 가는 거고 우각을 통해서는 우심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각 차단이라는 거는 바로 이 길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우각. 오른쪽 다리가 우각이 차단. 전기가 차단됐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보면 얼핏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상이다 생각할 거예요. 전기가 내려가는 길 두 길 중에서 한 길이 끊어졌으니까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의과학자들은 이런 우각 차단만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쭉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추적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다른 이상이 없이 우각 차단만 있으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괜찮다야. 100%는 아니지만 우각 차단만 있는 거는 그래도 큰 문제는 안 일으키더라 하는 게 의사들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전기가 이쪽으로 못 내려가고 좌각을 통해서 좌심실로 가요. 근데 이 전기가 이렇게 우회해서 또 우심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우각 차단이 그렇게 얼핏 받아들이는 느낌과 달리 위험한 부종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멀쩡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좌각 차단, 왼쪽으로 가는 길이 끊어진 거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왼쪽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심실, 좌심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심장 펌프로 역할하는 건 좌심실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는 거는 실제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심부전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을 때 좌각 차단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좌각 차단이 있으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심장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우각 차단은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우측편이 좌측편이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우측 좌측은 알게 되면 편위라고 그러면 이게 복잡한 용어가 나오니까 이게 뭐 상당히 걱정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별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 흐름의 방향이 심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전기가 여기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흐름의 정상적인 방향에서 좀 벗어나는 거, 이쪽으로 벗어나고 이쪽으로 벗어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우측편이 좌측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각 차단과 마찬가지로 우측편이 좌측편이 많이 있으면은 다른 심장 질환이 없고 그냥 이런 소견만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크게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찰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병력을 통해서 진찰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른 엑스레이든지 그다음에 혈액 검사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은 우측편이 아니면 좌측편이 하나만 있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 무시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는 병은 아닙니다. 다음 이제 일도 방실 차단이라는 거는요.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동결제에서 나온 전기가
심실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보는 게 바로 1도 그게 PR 간격이라는 거고 1도 차단은 그 시간이 정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걸 1도 차단이라고 불러요. 발전소에서 심실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정상적으로는 0.2초예요. 근데 우리가 기계한테 판독을 맡겨놓으면은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에 0.2초에서 0.01초만 벗어나더라도 이건 1도 방실 차단을 딱 붙여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건 사실은 1도 방실 차단이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이 극도로 많이 길어져 있으면은 뭐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심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아주 미묘하게 1도 방실 차단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걱정할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경험 있는 의사들은 그냥 한눈에 보고 이거 괜찮습니다 얘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그걸 1도 방실 차단입니다 하고 라벨을 붙여서 그걸 갖다가 종이에다 프린트해 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걱정하게 되는 거죠. 1도 방실 차단만 있다면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만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이제 T파 이상이에요. T파 이상. 이것도 이제 참 곤란을 많이 겪게 하는 그 심전도 이상인데 T파라는 건 뭐냐면요. 심전도 이렇게 조그만 앞에 하나 나오고 뾰족하고 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요게 T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T파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예부장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거나 하게 되면 이제 T파의 이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ST파라는 거는 ST는 여기 요 부분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올라갔죠. 여기는 좀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이제 허혈성 심질환 ST의 변화가 나오는 거 ST파 이상이라는 건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이런 때 허혈성 심질환 때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T파 이상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병적인 수도 있는데 저렇게 전형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은 비특이적이에요. 비특이적.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렇게 전형적인 특별한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병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심전도는 저걸 갖다가 100% 그 기계가 저걸 갖다 100% 잘 감별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T파의 이상이 있습니다. STT파의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내는 거다.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심장의 이상이구나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T파 이상, ST파 이상의 거의 대부분은 비특이적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QT 인정, QT 연장도 마찬가지예요. QT 간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장에 전기가 흘러가고 그 흘러간 전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QT 간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는 우리가 세팅해 놓은 기간 가령 400에서 440ms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볼 때 이게 정상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QT가 길어진 걸로 판단을 해요. 근데 이 판단이 기계적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심전도에서 이렇게 여기 요 점을 갖다가 우리 끝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이 이렇게 그림처럼 아주 매끄럽지가 않아요. 끝나는 점이 약간 비스름하게 나오면 여기가 끝나는 건지 여기가 끝나는 건지 확인이 어렵거든요. 근데 기계는 그 중에 하나를 잡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잡은 게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 이건 QT가 길어졌다고 병적이다. 근데 QT가 진짜 길어지는 병이 있거든요. 그건 좀 아주 좀 좋지 않은 병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QT 현장이라는 건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QT 현장은 거의 대부분 정상이에요, 정상.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심방세동이라는 병, 판도고류가 요새 이제 심전도가 병원에서 찍는 심전도도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또 조그만 게 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전도를 찍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요거 뭐냐면요. 여기 막 심전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이거 파킨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좀 떨리는 걸 갖다가 몸이 떨리는 걸 기계는 저걸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심방세동 때 저렇게 나타나니까 이분은 심방세동이 있다고 이제 오진단하는 것이고 여기 보이는 거는 이거는 그 스마트워치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스마트워치에
심방세동이라고 탁 나오고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심방세동 아니거든요. 이거 정상 박동인데 찍을 때 이런 잡음, 전기 잡음이 조금 들어가면 얘들은 다 이걸 심방세동으로 그냥 오판을 해요. 이 오판한 걸 갖다가 의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다음 단계에 이제 꼭 필요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검사를 막 추가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까 그 검진에서 젊은 여성분이 심전도상에 심방세동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심전도를 갖다가 100% 기계의 얘기를 갖다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심전도가 오류를 발생하는 거는 기계 자체가 오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전도를 부착할 때 이 부착하거나 아니면은 이 스마트워치하고 피부하고 접촉하는데 또 이런 그 이벤트 기록에는 접촉할 때 피부와 기계 사이에서 발생되는 노이즈, 잡음, 또 근육이 많이 긴장돼 있는 경우, 떨거나 오한이 있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계를 갖다 다 오인을 하면서 이거 심방세동으로 끌고 가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찍게 되면은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의사가 이걸 보면서 이걸 걸러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게 되면 그냥 그 순간부터 심방세동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돈이 들어가고 또 검사하는 과정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 정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정맥,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정맥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 건강 검진에서 뭔가가 나올 때는 본인이 진짜 다른 무슨 이상, 신체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무슨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심전도상에 무슨 진단명이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고 잘 지내는 사람한테서 건강검진 심전도에서 이런 몇 가지 소견이 나온다면 그거는 사실은 뭐 무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하는 게 이제 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많이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